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면 과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신축이 급등할 것이냐, 두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총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 세 가지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네. 자, 현행에서 하지만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은 보다 확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인 경우에는 5년, 그리고 85에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8년, 그리고 70에서 85%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당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서울의 경우에는 25%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 분양가 가격 인하를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 물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예상 결과라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이러한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시장은 또 다른 상황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전망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나온 분양가 상한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황태현 대표님의 의견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이 정말 안정될까? 또는 신축은 급등할까? 어떻게 대표님 보시나요? 일단 크게 골자가 두 가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집값 안정과 신축 급등인데 사실 집값 안정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신규가 늘어나는 어떤 신규 공급에 대한 가격이 잡히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있는 시장의 가격이 잡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 가격 자체가 잡히려면 일단 살 사람이 있고 뭔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으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걱정스럽다라는 어떤 심리적 위축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세보다 싸게 판매를 해야 되고 싸게 판매를 사서 받은 사람 자체가 5년, 8년, 10년을 못 팔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매 제한 막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다가오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청약 통장을 들고 이 청약을 들어서 이 아파트를 주택을 청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이 지역들 안에 있는 주택들은 일단 못 판다예요. 못 판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못 팔고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갖고 있어도 못 파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 또는 일반 시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기존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내부에 있는 어떤 공급량 자체는 급격하게 늘지가 않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거꾸로 가격이 유지 또는 상승되는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고, 자, 두 번째 신축 급등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전 주택이라는 게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2, 3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야 원체 신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니까 좀 접근할 수 있었지만 사실 말이 접근이지 가격대가 신규로 딱 했다 그러면 벌써 뭐 로또 분양이다, 프리미엄이다 해서 조금 뭐 좋은 지역들은 진짜 뭐 프리미엄 10억까지도 쭉 올라가는 바가 있잖아요. 뭐 한강변에 어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신규 아파트들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거든요. 뭐 우리 뉴스나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일반 직장인 분들이 그냥 월급만 가지고 집을 산다. 사실 10년, 20년 걸려도 못 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를 들어가지 못했던 기존 뭐 10년 이상, 15년, 20년 된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 주택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 기존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집을 취득하는 순간 청약 통장 혜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시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시장으로 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 중간 수요자들, 이 수요자분들이 일반 주택지들을 찾아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자, 여기서 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네. 공급을 일시적으로 딱 늘린다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지금 김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신도시들이 존재를 하고 동탄이라든가 평택 이런 곳들도 만들어지는데, 이쪽에 공급이 딱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딱 쏟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전세 금액이 하락을 합니다. 역전세난이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난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집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약통장을 들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집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이 조금 더 뒤로 미루게 되면서 전세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지금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어떤 추가 구매가 간다고 했을 때도 가격대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인 거예요. 그럼 부담이면 집을 사지 말자라는 어떤 위주의 분들은 전세 시장으로 지금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세값에 대한 어떤 급등 시장은 매매가 급등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어떤 불특정 지역들에 따라 가지고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딱 하나는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을 선정할 때, 자, 방송에 나오는 어떤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여기는 좋다라는 어떤 지역을 딱 정해준 거거든요. 이런 지역은 규제할 거라는 건 계속 기대 심리에 대한, 가격 심리에 대한 어떤 지역 심리를 계속 그쪽으로 부추겨주는 건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안에 공급량을 더 늘리고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 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라든가 아니면 전세 제도 같은 거 막 폐지해버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없애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부동산 가격을 시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규제했다가 완화했다, 규제했다 완화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이게 어떻게 보면 숙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 있고 네.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보다는 진짜 뭐 전국에 통일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던가 해야지 국지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가면 네. 어디가 좋아라고 그냥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은 네.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고 좀 정책을 한번 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나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는 걸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가능성이 게, 높다라는 네. 시장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아마 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황교안 대표님 생각하기에 투자자와 그리고 실수요자는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떠한 걸 먼저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투자자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시겠죠.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토반으로 네. 일단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건설사 입장에서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 그리고 한마디로 비싸게 팔지를 못하면 네. 이득이 없잖아요. 이득 없는 사업을 하는 곳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급하게 못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실제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실제 이제 이쪽으로 진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진짜 눈치 게임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 판단이 맞다면 예. 몇 대 1, 몇십 대 1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이 탁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했다 그러면 일단은 싸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몇백 대 1까지도 몇천 대 1까지도 나올 수 있는 네. 어떤 상황이니까 사실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실제 청약통장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정말 좀 발빠르게 떼시면서 맞아요. 어디가 나왔다 그러면은 딱 네. 이렇게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그걸 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여기가 그 가격이 상한제 때문에 싸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몰리고 그걸 하면 돈이 될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시장보다는 싸게 받는 효과는 그렇죠. 분명하다라는 게 네. 지금 핵심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여기 숨어 있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거 싸대라고만 인식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의 핵심은 그 부동산을 청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100% 선이나 80% 선, 뭐 70% 선이면 일단 어떻게 5년, 8년, 10년 동안은 어떻게 못 판다예요. 그쵸, 그걸 그러니까 좀 전매 제한이 생각을 따라오는 하셔야 거기 때문에 돼요.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수요자를 했더라도 그냥 내가 좀 살다가 여기 팔면 되겠지 라는 어떤 인식보다는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좀 신중하게 사실 그쵸 맨 처음 사는 건데 만약에 맨 처음 사는 거라면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 하지만 정말 청약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에 더 저렴하게 사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나만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것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